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초청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꼼꼼한 일처리 또 해박한 지식으로 도정에 매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로부터 전남도에 대한 정책과 또 다양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큰 바쁜 건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는데 그 지난해 전라남도는 명암이 좀 극명했던 것 같은데 잘한 것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지난해 도정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아쉽고 아픈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2017년 올해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가요? 예, 우선은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연말 얘기입니다만은 여수 엑스포 기간을 빼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고 역시 여수 엑스포 기간을 빼고는 SOC 예산이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SOC를 확충하는데 일단 매진하고 싶고요.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발걸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쭉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관광객 5천만 명 유치 이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어떤 계획 이것을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관광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인구 감소 시대에 줄어드는 인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관광입니다. 인구라는 것은 붙박이 인구를 주로 말하는데 관광은 유동 인구를 뜻하기 때문에 그 고정 인구를 채워줄 수 있는 보완 개념이죠. 더구나 고정 인구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별로 쓰지도 않으시고 쓸 돈도 별로 없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광이라는 것은 돈 쓰기 위해서 다니는 것들이 그런 그 산업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에 큰 도움이 되죠. 저희 전라남도가 재작년 통계를 보면 관광객이 3,969만 명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4,300만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곧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명 시대가 그렇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몇 해 안에 닥칠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선 서남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SOC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에 이제 관광문화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숲속의 전남 좀 속도를 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장의 관광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명품 걷는 길 해서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강진 다산초당에서 해남 미황사까지 48km의 길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거든요. 끊어진 구간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연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내년이 전라도 1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걸 기념하는 도나름의 최대 사업으로서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쭉 따라가면서 가로수를 심는 그것을 전라도 천년길이라 이름 붙여가지고 그게 내년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강진, 영광 두 군데 시범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여수, 장흥, 신안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완성이 되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영산강변에 걷는 길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테마 관광 코스를 공모를 했는데 대부분 시도에 1개씩 정도 합격을 했는데 전라남도가 2개 합격했어요. 우리 지역민들은 금방 어떤 매력 때문에 그게 합격했는가 금방 아실 거예요. 우선 남도 바닷길, 여수, 광양, 순천, 보성, 남도 바닷길. 또 하나는 남도 맛기행, 목포, 나주, 담양, 광주. 무슨 맛인지 짐작 그냥 머리에 떠오르시죠.
이걸 내실 있게 가꾸면은 먹고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하는 다양한 관광 그 자원이 육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산업이 사실 우리 여수나 순천 이런 동부권에 좀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옳은 말씀이세요. 여수가 재작년 한 해 동안 135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천이 768만 명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수나 순천이 매력적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2012년 여수 해양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SOC가 아주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려 12조 원을 들여가지고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완주 광양 고속도로,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 광양 간 이순신대교, 익산 여수 간 KTX까지는 아니지만 복선 전철, 이 5가지 SOC에 12조가 들었는데 그 덕분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기반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충분히 이제 활성화됐고 거기에 익산 여수 간 복선 전철을 고속철도로 격상을 시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이번에 대선 공약에 반영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서남권, 목포를 중심한 서남권은 그런 접근성이 아직은 열악해서 이번에 이제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송정리부터 목포까지의 KTX 구간 중에 일단 노선에 이견이 없는 한평 고막원역까지 그리고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중에서 강진 성정까지 구간 여기에 이번에 국비가 남해안철도에 2211억 원, KTX 2단계 구간에 1460억 원,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중에 1단계 구간에 1449억 원, 그리고 신안 앞에도 암태도 간의 세천년대교 988억 원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SOC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이번에는 한 몇 년 동안은 그쪽에 좀 치중을 해야 그 관광객이나 접근성에서도 동서간의 균형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수 경도에 1조 원 투자를 성사한 성과 이것이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성과이자 업적 같은데 이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래에셋 우리 광주 출신의 박현주 회장님이 이끄시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이죠. 미래에셋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1조 원 이상의 돈을 여수 경도에 투자하겠다 하는 협약이 아니라 계약을 우리하고 맺었습니다. 관광 레저 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이죠. 그 계획은 우선 금년하고 내년은 행정적인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경제 자유구역 편입이 중요하고요. 또 골프장 회원권 정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2년간 그걸 갖추고 2019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024년까지 6천억을 투자하고 2029년까지 나머지 4천억을 투자한다. 그런 계획이고요. 별 6개짜리 호텔이 국내에 하나도 없는데 경도에 그걸 짓겠다. 그걸 포함해서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박현주 회장께서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경도만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폭제로 해서 경도를 중심으로 한 여수의 여러 가지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화양 쪽에 지금 가다가 서 있는 관광 산업 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다도해 지방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미래에셋이. 이 경도에 손님들이 밀리면 다도해 지방도 손님들이 왜 그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점점 온목까지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서남해안 관광 산업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이고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참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좀 의미와 앞으로 이에 대한 뭐 계획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11월 담양 리조트에서 전북지사님, 광주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3개 시장지사 그 회의를 모셨어요. 그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그 내용이 첫째가 전라도 정도 1000년 행사를 공동으로 한다. 두 번째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호남 향후회를
그 향후회를 1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호남에서 열어드리자. 그 두 가지가 주된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전라도 천년 그 행사를 함께 하자는 것은 시간적으로 1000년 동안 우리 호남이 하나였다는 걸 우리 스스로 확인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세계에 있는 호남 향후회를 호남에서 열자는 것은 공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호남이 하나다는 걸 우리 스스로 다짐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전라도 천년은 우리 지역민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조선 팔도라고 하지만 팔도가 어느 날 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태어났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지방이 전라도입니다. 경상도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근 200년 가까이 196년 늦게 태어났어요. 강원도와 경기도는 근 400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전라도가 조선 팔도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곳인데, 그게 2018년 내년이면 1000년이 된단 말입니다.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그 전북,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도 뽑아놓고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은 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이 전라도가 전주하고 나주를 합친 것이니까 전주와 나주에는 뭔가 상징 기념물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주로 이제 언론들을 많이 좀 언론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민들께 긍지와 정체성과 자신감을 이렇게 회복해드리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도 나름의 기념사업으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광군 홍농읍에서 여수 만덕입니까? 광양까지 가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이 꼬불꼬불한 이 길, 완전히 바다에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도 77호선처럼 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곳은 77호선을 따라서 바다하고 가까운 쪽은 그렇게 77호선처럼 같이 가다가 바다하고 멀리 떨어진 77호선이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다 쪽으로 좀 샛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걷는 길이나 자전거 길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그 지방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서 구간도 길고 사업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굉장히 좋은 길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실 전라남도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농도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농도인데 사실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요. 이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 물론 정부 차원의 역할도 있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계획 좀 있나요? 예, 우선은 작년에 좀 풍년이 드는가 했더니 수바라 나락에서 싹이 돋아나는 피해가 생겼고, 게다가 또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를 했어요. 벼농사 짓는 농가들도 벼농사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 많은 농민들이 타격을 받으셨죠. 그것은 일단은 그것대로 손해를 보전해드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경영안정 대책비를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570억을 해마다 쓰고 있는데요. 경작 벼농사 짓는 농가가 줄어들고 벼농사 짓는 면적이 줄어들어도 그 경영안정 대책비는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시켜드리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목으로 조금 그 장목 전환 같은 걸 유도하고요. 워낙에 쌀을 덜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농업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국전력하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잘하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서 큰 수고를 안 하시고도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좀 유도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참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돼서 농도가 좀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해 2016년 사실 전라남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청렴도가 좀 낮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게 평가됐다. 저희들로서도 참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비리의 규모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고받을 돈도 별로 없고요. 단지 우리 의식 속에 뭔가 옛날의 그 사고방식이 많이 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구 그냥 닥달을 한다, 색출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밝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선 같은 부서 내에서 수다 점심 서로 수다 좀 떨어보자. 그걸 미국 사람들이 브라운백 미팅이라 그래요. 브라운백이라는 게 갈색 종이봉지인데 햄버거 같은 걸 담는 봉지가 갈색이거든요. 그거 들고 모여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서서 얘기하는 그런 식을 우리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김밥 점심 하기도 뭐하고 도시락 점심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수다 점심 그래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일체감을 갖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업무에 관한 대화도 좀 하고 또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섞어 점심 맨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먹는 건데 간간히 함께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을 하고 오늘 저녁에 제 1호가 나오는데요. 섞어 번개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러지 말고 부서를 섞고 우리 그 계급이라 할까요? 그것도 섞어서 서로 업무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끼리 막걸리 한 잔 먹자. 몇 명이나 참석하시는 오늘은 12명을 넘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술잔 들고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정도면 12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고. 처음이신 거예요? 오늘이 제 1호입니다. 기대됩니다. 대체로 제가 직원들하고 많이 만나보는데요. 점심 때 만나면 부담스럽고 저녁은 재밌다. 이게 직원들이 저에 대한 평가예요. 아까도 꼼꼼한 일처리 좋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힘드는가 봐요.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사람인데 저녁에 막걸리 먹을 적에는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웃겨보자 하는 기분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일체감을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시급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산업계 구조조정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금융계도 마찬가지고 그 구조조정의 역할을 무슨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두 개의 기관이 굉장히 권력이 막강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투서도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그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권력이 셌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도 한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한 건도 나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 많은 권력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지방공무원이라 그래서 자존심이 없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나다, 우리는 우리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자존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단단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걸 말로 하고 막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일종의 햇볕 정책입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사님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 사심이 없다.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저녁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남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난해에 우리 전라남도가 희한한 일을 했지요. 전국에서 일자리 종합 대상을 전라남도가 받았어요. 그리고 상금도 제일 많이 받고 금년 초에는 고용혁신 프로젝트에서 또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것에서 전남이 1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서 먹는 그런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전라남도가 일자리에서 1등했다. 이것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성취하고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님과의 대담 이상 마치겠습니다.